솔직해집시다, 신사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밤을 당신의 총이 되는 죽음 같은 침묵과 마주해야 했습니까? 몸은 청은망은이고 손발은 얼음장 같은데 당신의 전사는 죽은 듯이 잠들어 있는 그 무력감의 지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침을 맞이해야 했습니까? 나이 탓을 합니까? 아니면 식어버린 사랑 탓을 합니까? 당신의 여자 앞에서 느끼는 그 어색함, 그 수치심, 더 이상 남자가 아닌 것 같은 그 느낌. 만약 당신이 이 글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누구보다 그 지옥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곳에서 탈출하고 신을 부활시키는 열쇠가 비싼 약이 아니라 당신의 부엌 구석에 처박혀 있는 하얀 가루 한 통에 있다고 말한다면요. 그 값싼 베이킹 소다 가루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면요. 웃지 마십시오. 이것은 집 청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춰진 진실이며 권능의 역전이고 의사들조차 경악하게 만드는 막혀버린 모든 둑을 열어젖히고 뜨거운 피의 강물을 다시 흐르게 하여 뇌와 심장, 그리고 바로 당신의 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촉매제입니다. 믿기 어렵습니까? 몇천 원짜리 하얀 가루 한 스푼이 어떤지 비싼 약보다도 강력하게 당신 몸 안에 죽어버린 스위치를 다시 켜는 궁극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하지만 저와 끝까지 함께 가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이며 바로 지금 당신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남자의 자존심을 회복할 단 하나의 습관, 부엌의 하얀 가루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적인 변화. 그 혁명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을 누르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력함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좋아요는 버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찾을 권능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권능 넘치는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의사 최수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실의 내 벽 안에서 매일 듣는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질병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진맥진한 영혼들의 고백입니다. 원장님, 요즘 너무 피곤합니다. 잠을 자도 죽은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청은망은입니다. 그리고 또 제 안의 남자로서의 자신감,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60세를 넘긴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마치 치명적인 비밀을 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댁에 베이킹 소다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모두가 저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봅니다. 원장님이 저더러 집 청소하라는 건가요? 그 가루는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리석은 생각은 당장 버리십시오. 베이킹 소다는 평범한 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무기입니다. 당신의 몸속에 식어버린 불의 강을 다시 켜는 스위치입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이 진실을 처음 알았을 때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의 정식 명칭은 탄산수소나트륨, 산성화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는 야갈칼리성의 하얀 가루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60세 이후 남성들의 몸은 대부분 유독한 산성 환경 속에서 조용히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진 식사, 미친 듯한 스트레스, 유독한 술, 불규칙한 수면,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피를 끈적끈적하고 피로한 진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끈적해지면 당연히 그 흐름은 느려집니다. 뇌로 가는 산소가 줄어들어 머리는 몽롱해집니다. 근육은 녹초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성성을 결정하는 가장 민감한 부위에서는 말 그대로 아무런 반응도 없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안에서부터 오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의학계에서조차, 삶과 죽음이 한 끗 차인 응급실에서조차 우리는 혈액의 산성화를 되돌리고
환자의 pH를 리셋하기 위한 약물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적은 양, 아주 섬세하게 그것을 사용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끈적한 피는 묽어지고 혈관 속 고속도로는 확장되며 뇌는 명민하고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전기 충격이 하류 지역까지 미쳐 잠들어 있던 야수를 깨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시한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혈류, 자율신경계, 산소 포화도, 그리고 생리기능, 바로 남자의 권능과 관련된 복잡한 의학적 반응 시스템입니다. 요컨대 베이킹소다는 단지 입이나 싱크대를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몸 안의 기계 전체를 재시동하는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마시면 독약이 될 것입니다. 오직 올바른 시간, 올바른 용량, 그리고 올바른 조건 해서만 조용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앉은 이유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본질은 아마도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흐르고 싶다. 지금부터 저는 당신에게 그 흐름을 깨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정보는 다른 어디에서도 들을 순 없습니다. 의학계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남자들의 조용한 생존법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신은 머릿속으로 그 질문을 외치고 있겠지. 그렇지 않으는가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라.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무력감의 지옥문을 열고 권능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몸속에 식어버린 불의 강을 다시 깨우는 방법은 결코 거창하거나 비싸지 않다. 쓸모없는 약을 사기 위해 집을 팔 필요도 없다. 당신의 무기는 부엌 찬장 안에서 잠자고 있다. 그 권능의 백색 가루 한 통. 아침에 2분, 저녁에 15분이면 혁명을 시작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그냥 무작정 들이켜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순서, 시간, 그리고 용량, 이 삼위일체의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만 당신의 몸은 기적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기억하라. 베이킹소다는 약알칼리성 물질이며 당신의 몸을 갉아먹는 유독한 산성 환경의 불구대천의 원수다. 그것은 당신의 진흙처럼 끈적한 피를 더 묽고 더 부드럽게 만들 것이다. 세월과 죄악으로 좁아진 혈관 속 고속도로는 서서히 열릴 것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기적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빨리 반응하는 땅은 바로 뇌와 당신의 남성성을 결정하는 하류 지역이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라. 인천에 사는 70대 초반의 한 환자. 그는 안개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다.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대화는 긁힌 레코드판처럼 뚝뚝 끊겼다. 책을 읽어도 몇 줄 만에 머리가 멍해졌다. 심지어 부엌에 갔다가도 멍하니 서서 자문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나 다름없었다. 그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기에 나는 그에게 간단한 의식을 안내했다. 아침 6시, 텅 빈 속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 그리고 오전 내내 커피는 절대 금지, 대신 20분간 천천히 걷고 창문을 활짝 열어 새로운 날의 공기를 마시는 것. 10일 후 그는 빛나는 눈으로 다시 찾아왔다. 정말 이상합니다. 원장님, 제 생각이 다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한 문장을 읽으려면 3번은 다시 봐야 했는데 이제는 읽는 족족 머리에 박힙니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정화된 피가 뇌에 충분한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하여 잠자던 땅을 깨운 것이다. 노화로 희미해졌던 전두엽, 해마, 언어 중추의 연결이 다시 복구된 것이다.
생각의 흐름, 말, 기억, 그리고 감정까지 완벽한 교향곡처럼 다시 정렬된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 수원의 68세 김태우 씨. 그는 조용히 앉아 내게 고통스러운 비밀을 털어놓았다. 원장님, 솔직히 말해서 부부관계에서 더 이상 제가 남자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나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의 문제는 질병이 아니었다. 그의 하류 지역, 혈류가 경각심을 가질 만큼 느리다는 것이었다. 발기의 신, 산화질소 생산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것이다. 나는 그에게 다른 전략을 주었다. 운동 30분 전, 빈속에 베이킹소다 물 한 컵을 마시는 것, 그리고 그 후 40분간의 걷기, 스트레칭,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 의식인 뜨거운 물에 발 담그기를 결합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그것은 말초 미세혈관을 강제로 확장시키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연결의 방법이다. 2주 후 그는 망설이며 말했다. 그날 밤 제 몸이 갑자기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심장이 쿵쾅거린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났을 때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어떤 약도 쓰지 않았다. 단지 그의 혈관이 부활했을 뿐이다. 불의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순환이 정직하게 회복되면 남자의 몸은 반드시 포효한다. 우리는 단지 너무 오랫동안 그것이 나이 탓이라고 착각했을 뿐이다. 당신의 뇌가 명민하지 않은 것은 기억력이 감퇴해서가 아니다. 단지 산소가 그곳에 닿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욕망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피가 그곳으로 흐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단 하나의 질문만이 남았다. 당신, 과연 이 간단한 반 티스푼의 기회를 당신의 몸에 직접 시험하여 스스로 혁명을 목격할 준비가 되었는가? 만약 당신이 권능의 빛이 들어올 작은 틈을 열었다면, 만약 당신의 전사가 다시 살아나는 첫 신호에 떨리기 시작했다면, 이제 핵심은 그 희미한 불꽃을 영원한 화제로, 그 망설이는 리듬을 끝없는 교향곡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남자의 몸은 값싼 기계가 아니며 스위치를 켠다고 바로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당신의 당신의 자존심을 결정하는 그 무기는 단순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교한 혈액순환 패턴과 자율신경계의 완전한 리셋이 선행될 때만이 비로소 솟아오르고 강철처럼 단단해집니다. 그것은 준비를, 의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단 7일, 하지만 그것은 무자비할 정도로 정확한 흐름에 따라 설계된 부활로 직행하는 길, 회복의 구조물입니다. 첫째 날, 아침에 의식잠에서 깨자마자 텅 빈 속에 따뜻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을 타서 단숨에 들이키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이 간단한 행동은 사실 전투를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그것은 발기를 결정하는 해면체의 가장 작은 미세 혈관까지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전기 충격입니다. 공복 상태일 때, 위산은 가장 안정적인 산도를 유지하고 이때 투입된 알칼리성 소다는 끈적한 혈액의 점도를 즉시 낮추고 움츠러든 모세혈관을 강제로 열게 합니다. 처음에는 결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점차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류 지역에서 느껴지는 묵직함, 약속으로 가득 찬 팽팽함으로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밤의 의식 조격과 호흡으로 밤을 정복하십시오. 이것은 약한 자들의 시시한 조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혈액의 흐름을 전환하는 과정이며 사지에서 중심으로 열기를 끌어올리고 신경계를 이완과 회복 모드로 강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베이킹소다를 약간 푼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천이 상승하고 혈관 속 고속도로는 확장되며 그 이완 효과는 당신의 성지, 주변의 미세 혈관까지 미칩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날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자극 없이
그들의 전사가 스스로 발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자신이 안전하다고 인식할 때 생리 기능은 본능적으로 회복을 향해 포효합니다. 그리고 매일 의식의 마지막 고요 속에서 몸을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를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월에 굳어버린 골반과 둔부 근육을 풀어 하류 지역으로의 혈류가 부드럽고 방해받지 않도록 길을 닦는 방법입니다. 힘들이지 않는 이 움직임은 역설적으로 발기 지속력을 높이고 전투를 무한정으로 연장하는 가장 견고한 기반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지루한 습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리적 반응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을 회복시키는 무자비하고 효과적인 과학적 모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욕망이 식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몸이 준비되지 않았고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그 준비를 조용하지만 정교하고 강력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몸이 부활의 첫 신호에 포효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전사가 긴 잠에서 떨며 깨어날 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지옥에서 막 탈출한 자의 흥분 속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독약 같은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반 스푼이 나를 짐승으로 만들었다면 한 스푼, 두 스푼은 나를 불멸의 신으로 만들겠지. 그 생각, 그 어리석은 탐욕이 바로 이전보다 더 비참한 붕괴의 시작점이며 이제 막 되찾은 권능에 스스로 꽂는 자살의 비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제 진료실의 내벽 안에서 수없이 반복된 비극이며 천국에 거의 닿았다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 자들의 눈물로 쓰인 경고입니다. 베이킹소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무기이며 불의 강을 다시 흐르게 하는 무자비한 길잡이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맹목적인 탐욕으로 몸에 투입된다면 그것은 구원자에서 살인자로 돌변할 것입니다. 그것은 위장 속의 연약한 산성 균형을 깨뜨리고 당신의 전해질 시스템 전체를 교란할 것입니다. 소화계의 첫 번째 파수꾼인 위산이 억제되면 영양 흡수 능력은 붕괴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욕망 기계의 핵심 연료인 테스토스테론 생산마저 정체될 것입니다. 정확하고 잔인하게 말하자면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엔진을 목 졸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발기의 연료는 희미해지고 불꽃은 사그라들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권능의 백색 가루의 주성분인 나트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그것은 적이 됩니다. 혈압은 소폭 상승하고 성지로 향하는 작은 길인 하류 지역 미세 혈관들은 두려움에 움츠러들 것입니다. 겉으로는 당신은 단지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조용한 죽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리적 반응은 서서히 꺼지고 권능의 스위치는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베이킹 소다를 마시고 처음에는 사자의 힘을 되찾은 듯 보였던 한 남자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단 2주째부터 그는 더부룩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하류 지역의 감각은 무뎌지고 무감각해졌습니다. 그의 전사가 반응하지 않았던 것은 신약의 효과가 다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몸이 그 지혜로움 속에서 과도한 자극, 쉴 새 없는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비상 방어 모드들을 켰기 때문입니다. 몸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남자의 권능은 예술 작품처럼 민감하고 섬세한 영역입니다. 그것은 순환, 호르몬, 그리고 자율신경계라는 세 가지 요소의 완벽한 균형으로 만들어지는 교향곡입니다. 오직 이 세 요소가 절대적인 조화 속에서 함께 춤출 때만이 당신의 전사는 솟아오릅니다. 베이킹소다는 결국 그 흐름을 위한 조용한 조력자, 충성스러운 길잡이일 뿐입니다. 그것은 강요하고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들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최대의 효과는 최소의 자극에서 온다.
자제야말로 진정한 권능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 축적, 그리고 폭발이라는 남자의 몸의 리듬입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들이켜는 양이 아니라 내면의 흐름을 이해하고 숭배하는 태도입니다. 남자의 몸은 만약 강요당하면 멈추고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확하게 섬세하게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하고 포효하며 당신 자신조차 놀랄 만한 힘으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리적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 남성적 자아로서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와 호르몬으로 쓰인 모든 승리와 패배를 기록한 일기장입니다. 한 번 흘러렀던 에너지의 흐름, 피의 홍수는 영원히 세포의 기억으로 권능의 메아리로 남아 있습니다. 비극은 그 흐름이 사라졌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을 잊고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와 책임감이라는 껍데기 아래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을 억눌렀고 그것의 구조 신호를 너무나 자주 무시했기에 많은 이들이 항복하고 그것이 바꿀 수 없는 사형 선고라고 믿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진료실의 네 벽 안에서 매일 그 반대를 봅니다. 저는 기적을 봅니다. 저는 무력감의 안개 속에서 살던 70대 남성조차도 맹수처럼 살아있는 눈빛을 되찾고 아무런 이유 없이 매일 아침 당당한 기립을 경험하며 자신의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정복자의 용기를 되찾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인공적인 테스토스테론 주사 때문도 아니고 환상으로 가득 찬 파란 비아그라 알약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자연의 법칙일 뿐입니다. 피가 흐르고 산소가 순환하며 신경계가 깨어날 때 당신의 전사는 확실하게 절대로 반응합니다. 그것은 반사이며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시한 건강 관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군 원정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원초적인 리듬을 되찾아 다시 남자답게 살고 다시 포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시작은 거창하거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능의 백색 가루 반 티스푼의 정확한 순간에서 자신의 몸속 흐름을 이해하고 숭배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정보의 혼돈 속에서 아마도 당신의 감각은 무뎌지고 당신의 믿음은 마모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마지막 문장까지 저와 함께 오셨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이 바로 지금 그 흐름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것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의 권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 정지했을 뿐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그것은 단지 잠들어 지휘관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공복의 아침, 성스러운 물 한 잔, 밤의 정복을 위한 15분의 뜨거운 물 조격, 그 조용한 선택, 그 작은 의식이 다시 살아나고 존재할 권리를 포효하는 몸의 반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의 이야기, 이 벌거벗은 진실들이 당신의 깊은 어딘가에 닿았다면, 불씨 하나를 지폈다면 그것을 댓글로 짧게 알려주십시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선언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확언이며 운명에 대한 도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 계속할 수 있다는 가장 간단한 약속이자 피의 계약입니다. 이것은 오락정보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성 권능의 진정한 부활에 대한 영상입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닌, 바로 지금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이 단지 행복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권능과 열정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